저는 헤드헌터입니다. 제 후보자분들이 이직해야 돈을 벌죠. 그런데 지금은 이직을 하지 않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것도 상당히 빈번이요. 오늘은 헤드헌터가 이직을 말리는 5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케이스를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예전 경력직이 회사를 고르는 기준으로 삼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기타노 요이가의 책에서 3가지를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가 경력직이 활약하는 문화가 있는지, 2번째는 자신의 직종 그리고 회사의 장점이 일치하는지, 그리고 3번째는 언제든지 이직할 수 있는 직원이 이직을 하지 않는 직장이 이직을 할 때 경력직이 직장을 선정하는 기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뒤집어서 생각해 볼게요. 만약 지금 내 직장이 이 기준을 맞춘다라고 하면 내가 굳이 이직을 할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이 3가지를 다 충족하는 직장은 정말 이상적인 직장인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직무가 상당히 특화되어 있는, 직무에 스페셜티가 있는 경우예요. 예를 들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나라의 제1의 굴지기업 방산기업에서 산업에서만 하는 업무를 하시는 거예요. 인증을 받거나 해당 개발을 하시거나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분이 이직을 하시려면 이 방산업계를 떠나서 어디로 이직을 하실 수 있을까요? 원자력에 특화된 분이 있어요. 발전에 시운전을 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분이 다른 산업군 어디에서 쓰임이 있을까요? 느끼셨죠? 이것은 이 해당 산업군 내에서만 통용되는 전문성을 가진 경우예요. 특별히 엔지니어가 많이 있을 수 있고요. 정말 내 산업군에서, 내 직무에서 파생되는, 다른 사람들이 쉽사리 넘어올 수 없는 그 직무를 수행하실 수는 있겠지만, 반대로 남이 들어오기 어렵다라는 건 나도 나가면은 다른 일을 하기는 어렵겠다라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저는 되도록이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직장에서 전문성도 너무 잘 맞으시고요. 다른 데 가시게 되면 그만큼 위험성을, 리스크를 감수하셔야 돼요 하고서 이직을 말리는 경우입니다. 내가 물경력이라고 판단하기도 쉬운 케이스예요. 뭐냐면 이제 회사에서 계속 다른 직무를 부여하는 경우입니다. 근데 흔히 말하는 물경력인 케이스들도 물론 있으세요. 내가 어디 한 곳에 오래 있지 못하고 내 업무를 누구든지 금방 단시간 내에 배울 수 있다라고 하면 이건 제가 볼 때 물경력 시그널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한 직무에 적어도 3년 이상 그렇게 있으면서 계속 순환 근무를 시키는 거예요. 해외에도 보냈다가 경영지원팀에도 있다가 또 다시 엔지니어로 있다가. 눈치채셨나요? 바로 회사에 스페셜티가 있는 경우입니다. 회사에 특화되어 있는 인재죠. 삼성이 아니면, 현대가 아니면, SK가 아니면 다른 곳에 있는 게 상상이 안 돼. 물론 그 안에서도 고가도 좋고 상당히 좋은 인정을 받는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직을 통해서 이분이 더 크게 성장을 하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제 후보자분 같은 경우에도 정말 오너 직속 조직에 있다가 제가 이직을 권해서 이직을 하셨고 지금 외국계 지사장으로 계신 분도 있으세요.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사실 냉정하게 말씀드려서는 지금 회사에서 오히려 더 성장을 하시고 더 진급을 하실 가능성이 높으세요. 왜냐면 그 다른 대기업에서도 계속 좋은 기회들을 받았던 인재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분들하고 경쟁을 하기에는 아무래도 내가 실력적인 부분은 차치하고서라도 내 네트워크라던가 내 회사의 색깔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는 불리할 수가 있습니다. 3번째는 업황이 좋지 않을 때예요. 제가 저번에 제 개인적인 얘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었죠. 이 회사가 어려울 때는 우리 회사만 어려운 경우는 잘 없다. 이 산업군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되게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산업군으로 이직을 하실 수 있는 직무라고 한다라면 그때는 물론 도전하시는 것도
좋죠. 뭐 인사회계, 뭐 전략 이런 백오피스 시도를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내가 그 해당 산업군에 특화된 직무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직을 하시는 게 내가 지금 퇴사를 하는 게 금방 취업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업황이 좋지 않을 때는 내가 명확한 계획이 있다. 내가 또한 내가 이직할 회사가 있다라는 것이 아니면 일단은 재직하시면서 좀 더 기회를 보시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는 직무의 색깔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을 때예요. 아까 1번은 내 직무의 성향, 특성이 너무나 강할 때라고 말씀을 드렸다라고 하면 2번에는 그 색깔이 너무나 옅은 경우입니다. 흔히 말하는 물경력의 케이스고요. 쉽게 말씀드려서 제가 생각하는 물경력은 내가 어떤 직무도 지원을 할 때 내가 명확히 적을 성과가 없는 경우예요. 내 업무를 하는데 크게 숙달되는데 오랜 기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이력서를 적을 때 내가 경험한 것들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어떤 직무를 적을 때 내가 셀링할 것이, 내가 성과라고 적을 것이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경력기술서를 작성하기도 어렵고 면접을 통과하기도 어렵겠죠.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경력직에서 이직의 재료는 철저하게 경력입니다. 그 어떤 자격증도 그 어떤 스펙도 경력을 대신할 수 없어요. 그런데 경력이 약하다. 내가 해당 연차에서, 해당 경력에서, 해당 직군에서 응당 경험해야 될 것들을 경험해보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직에서는 조금 더 고배를 마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재직 기간이 모두 짧은 경우에요. 이제 대퇴사 시대, 대이직의 시대라고 하지만 여러분들 아마 면접을 보시거나 지원서를 작성해 보신 분들은 느끼실 거예요. 이직이 많은 경우를 반겨하는 회사는 어디도 없습니다. 1년 이하의 경력이 많다라고 한다면 제가 만나는 고객사들 전부 다 그렇게 잦은 이직, 특히 최근 경력이 1년 이하인 분들은 추천해 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하고서 이렇게 코멘트를 주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세요. 결국 그 의심을 한 번은 상쇄시켜 줄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요? 지금 직장에서 오래 재직하면서요. 자, 오늘은 헤드헌터인 제가 이직을 만료하는 지금은 조금 더 계셔도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리는 5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은 이 중에 어떤 케이스에 해당이 되시나요? 근데 우리가 간과하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5가지의 케이스도 결국 이직을 피할 수 없다라는 거죠. 만약에 내가 어떤 산업군에 특화된 직무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해도 그 산업군 자체가 불황일 수도 있습니다. 내 회사가 어려운 환경에 처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 쓰임이 지금 회사에서 갑자기 위태로워질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건 정황상 말씀드린 거고 결국은 내가 생각하는 방향성과 계획대로 또 커리어를 쌓아나가야 되잖아요. 아무리 여기가 유명하다라고 해도 아무리 좋다라고 해도 내가 원치 않는다라고 하면 내가 있는 그 시간이 많은 연봉을 받던 사람들의 지지를 받던 결국 내 마음이 좋지는 않겠죠. 어려운 시기지만 분명 기회는 있습니다. 우리 같이 준비해서 잘 이직했으면 좋겠어요. 이직의 정석 정구철입니다. 감사합니다.